뉴욕주가 코로나19 사태로 내린 각종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 7개의 정상화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또 제한 조치가 해제되거나 완화돼도 총 4단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재가동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은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다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는 소아 다발성 염증 증후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인 화이자가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실험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강경 발언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직접 언급하면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8,090명 늘어난 123만 925명, 사망자는 1,848명이 늘어 7만 1,769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2,242명이 늘어 32만 9,816명, 사망자는 230명이 늘어난 2만 5,174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2,261명이 늘어나 13만 1,606명, 사망자는 322명이 늘어 8,2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사태로 내린 각종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 7개의 정상화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2주간 입원율과 사망자가 감소하고 병원 병상의 공실률과 중환자실의 빈 병상을 최소 30% 확보해야 할 것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제한 조치가 해제되거나 완화돼도 총 4단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정상화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4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제한 조치 해제 조건으로 7개의 정상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7개 조건에는 2주간 입원율이 하락하고 병원에서의 사망자가 감소할 것, 10만 명당 하루 입원율이 2명 미만이 되고 최소 30%의 병원 병상 공실률, 또 최소 30%의 중환자실 빈 병상 확보와 한 달 기준 인구 1,000명당 최소 30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인구 10만 명당 최소 30명의 감염 의심자 추적 요원 확보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뉴욕주 북부와 중부 지역 일부는 이들 7개 조건 가운데 현재 5개를, 뉴욕시는 입원율과 병원에서의 사망자 수, 감염 의심자 추적 요원 수 등 3개를 충족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주는 현재 자택 대피 명령을 일단 오는 15일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제한조치 정상화 시 기존 1단계 건설 제조업 부문에 더해 추가 3단계 단계적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2단계에는 전문 서비스와 소매 부동산, 3단계에는 식당 및 호텔, 4단계에는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부문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뉴욕의 코로나19 사망자는 4일 연속 하루 300명대 이하를 기록하며 3일에서 4일에는 하루 228명이 늘었습니다. 지난 3월 28일 이후 하루 사망자 기준으로는 가장 낮았습니다. 미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규제를 풀고 경제를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와 캔자스, 미시시피주는 어제부터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만 마이애미 비치에는 주말 동안 사람들이 몰리면서 다시 폐쇄됐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코로나19가 가장 많이 발생한 마이애미데이드, 팜비치 카운티 등 3개 카운티를 제외한 지역에서 4일부터 식당과 소매점이 가게 안에 손님을 들일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만 수용 인원의 25%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캔자스주도 이날 1단계로 식당에 가서 식사할 수 있고 도서관과 보육시설도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18일 이후에는 2단계로 술집과 클럽 등의 영업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미시시피주도 이날부터 최대 20명까지 모임을 열고 식당 안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했고, 캘리포니아주는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옷가게와 스포츠용품점, 꽃가게 등 위험도가 낮은 소매점이 다시 영업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온 뉴욕주는 4단계에 걸쳐 경제 재가동에 나서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또 버지니아주는 신규 환자가 늘고 있다며 이달 14일까지 자택 대피령을 연장했습니다. 한편 규제 완화로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오자 다시 봉쇄 조치를 강화하거나 경고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마이애미 비치 경찰은 사람들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사우스 포인트 파크를 다시 폐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간 사람들이 얼굴 가리개를 하지 않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았다며 7,300여 건의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멈춰선 경제 재가동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은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다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독려가 코로나19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워싱턴 의과대학 보건계량 분석평가연구소는 어제 업데이트한 코로나19 예측 모델에서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8월 4일까지 13만 4,475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직전에 내놓은 전망치인 7만 2,433명에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연구소는 시기상조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와 사람들의 이동 증가를 전망치 수정의 주된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미 중서부에서 많은 코로나19 대량 발병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뉴욕타임스는 이날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내부 분석 자료를 입수했다며 CDC가 다음 달 1일께에는 하루 3,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DC는 보고서에서 6월 1일이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0만 명에 달하고 사망자는 약 3,000명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재 하루 2만 5천 명 안팎인 신규 확진자 수의 8배, 하루 1,750명 안팎인 사망자는 거의 2배로 불어난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는 사망자 전망치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0일에는 사망자가 5만 5천 명, 6만 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4월 17일에는 6만 5천 명, 29일에는 7만 명까지, 이어 5월 1일에는 바라건대 10만 명 이하가 될 것이라며 끔찍한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는 소아 다발성 염증 증후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소아중환자실에는 최근 2주간 15명의 어린이들이 가와사키병 증상을 보이는 원인 불명의 증후군으로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4명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6명도 혈청 검사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일 뉴욕시 보건당국은 공식 경고문을 통해 뉴욕에서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아 다발성 염증 증후군이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4월 29일에서 5월 3일 뉴욕시의 소아 중환자실과 접촉해 2세에서 15세 아이 15명이 4월 17일에서 5월 1일 사이 원인 불명의 증후군으로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당국은 이 조사에서는 심각한 사례만 포함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환자들은 지속적인 열과 결막염 등의 가와사키병 증세, 독성 쇼크 신드롬, 복부 통증과 호흡기 이상 등의 증상을 나타냈습니다. 모든 환자가 공통으로 발열 증세를 호소했고 반 이상은 발진과 복부 통증, 구토와 설사 등의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4명은 양성, 1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명은 처음에는 판별 불가 결과가 나왔다가 음성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던 아이 중 6명은 혈청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왔습니다. 앞서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항체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워드 주커 뉴욕주 보건국장은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소아 인구에서 보기 드문 합병증이라며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옥시리스 바보 뉴욕시 보건국장도 이 증후군과 코로나19의 관계가 아직 정의되지 않았지만 아이가 열이나 발진, 복통이나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인다면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인 화이자가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실험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18세에서 55세까지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1단계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이후에는 고령자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이 밖에도 전 세계에서 100개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이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5일 CNBC는 미국에 본사를 둔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후보 BNT162에 대한 임상 실험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이자는 독일 제약사인 바이오엔테크와 코로나19 백신 연구에 대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화이자의 회장 겸 최고 경영자인 엘버트 블라는 성명을 통해 4개월도 되지 않은 기간에 임상 전 연구에서 임상 실험으로 넘어간 것은 놀랍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에 따르면 이번 실험은 18세에서 55세까지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1단계 시험이 진행되고 이후 고령자 집단을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화이자는 360명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현재 전 세계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NBC는 세계보건기구를 인용해 4월 30일 기준 전 세계에서 100개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이 개발 중이고 이 가운데 최소 8개 백신 후보가 임상 실험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백신의 조기 개발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을 개발하고 시험하며 검토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백신 개발에 최소 12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각국의 코로나19 초기 의심 사례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식적인 감염 사례가 나오기 전에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었다는 게 세계보건기구의 주장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미 지난해 12월 말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린트마이어 WHO 대변인은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브리핑에서 프랑스에서 지난해 12월 말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린트마이어 대변인은 과거 샘플을 다시 분석해보면 더 이른 사례도 나올 수 있다고 밝히고 이런 발견이 코로나19의 잠재적인 확산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도 지난해 말에 발생한 미확인 폐렴 사례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WHO에 보고된 코로나19 첫 감염 사례는 지난해 12월 31일 중국에서였습니다. 이후 유럽에는 1월부터 퍼지기 시작했다는 게 지금까지의 인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지난해 말 이미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에 이어 이번에는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앞서 프랑스 파리 생드니의 한 의사단체는 3일 발간된 국제화학요법 학회지에서 첫 감염자가 공식 발표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말 프랑스에서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16일 사이 독감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들로부터 채취한 냉동 샘플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했고 그 결과 프랑스에서 수년간 거주한 알제리 태생의 42세 남성이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중국 우한에 있는 연구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관해 미국으로부터 어떤 증거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의혹은 추측에 근거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연구소에서 자연적인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는다며 과학에 근거한 조사는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마크 라이언 WHO 긴급 대응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러스 기원설에 관해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데이터나 증거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중국 연구소 유출 의혹은 여전히 추측에 근거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WHO가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은 이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기원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히고 다만 연구소에서 자연적인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이언 팀장은 또 코로나19 기원에 관한 조사를 지지하지만 과학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만약 조사가 부정행위에 대한 공격적 수사로 계획된다면 이는 정치적 이슈지 과학적 이슈가 아니라면서 원천을 살펴보는 일의 중심이 과학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일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연구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거기서 바이러스가 시작됐다는 막대한 증거가 있다며 중국이 세계를 감염시킨 전력이 수준 이하의 연구소를 운영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재정 부담에 직면한 미국 정부가 2분기에 약 3조 달러를 차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전체 순 차입 규모는 1조 2,800억 달러였는데 이 2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다른 해와 비교해도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일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2분기에 2조 9,990억 달러를 차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계획보다 3조 550억 달러 늘어난 규모로 미국 정부는 국채를 팔아서 자금을 빌립니다. 재무부는 차입 규모의 증가는 주로 코로나19 발병의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코로나19 관련 법안으로 지출이 발생했고 개인과 사업체의 세금 납부 일정을 4에서 6월에서 7월 이후로 연기한 탓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3분기에는 6,770억 달러를 추가로 빌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분기 차입 규모는 4,770억 달러였고 2분기 차입 규모만 해도 지난 회계연도 전체 순차입 1조 2,800억 달러의 2배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다른 해의 연간 차입 규모와 비교해도 사상 최대 수준에 달합니다. 미국 경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셧다운 조치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3월 중순부터 6주 동안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030만 건에 달했고 1930년대 대공황 수준의 실업률을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강경 발언 수위가 올라가면서 미중 무역 전쟁의 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요. 지난 3일에는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직접 언급하면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5일 백악관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폭스뉴스와 진행한 타운홀 미팅 도중 지난 1월 타결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2,500억 달러 상당의 우리 상품을 살 것이라며 만약 구매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파기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또 중국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징벌적 성격으로 새 대중 관세를 고려하냐는 질문에 그건 최후의 벌칙이 될 것이라고 답해 추가 관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외신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교 전문 매체 포린 팔리시는 4일 트럼프가 중국과의 새 무역 전쟁을 고려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대중 관세의 복구를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도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가하거나 채무 불이행, 새 무역 정책 고안 등 중국의 다양한 수단을 강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얼어붙었던 캘리포니아주의 경제활동이 이르면 금요일부터는 조금씩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코로나19 사태 동안 감염 위험이 낮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한 업체는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옷가게, 서점, 가구점 등의 물건 픽업이 허용되고 마더스데이 기간 동안에는 꽃가게 등 관련 제조 공급 비즈니스들도 제한적으로 운영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음식점 내의 식사, 재택근무가 가능한 오피스 그리고 쇼핑몰 등은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금요일부터 완화되는 스테이 앳 홈 지침은 코로나19 복구 로드맵 2단계에 해당됩니다. 로드맵 1단계는 마트, 병원 등 필수 업종만 영업, 2단계는 감염 위험이 적은 비즈니스와 학교, 보육시설 제한적 운영, 3단계는 감염 위험이 조금 있는 비즈니스 영업 재개, 4단계는 모든 경제활동 허용으로 구분됩니다. 주 당국은 오는 7일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를 모든 주민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카운티 당국은 증상자와 노령자, 기저질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김재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LA 카운티 운영 검사소에선 유증상자만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And given the reality that testing supply chain and capacity is still limited across the country, Los Angeles County must focus on access for testing for those with symptoms and for those who belong to certain vulnerable or at-risk populations. 고위험군을 비롯해 필수 업종 종사자, 교도소나 양로병원 등 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검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LA시 운영 검사소는 코로나19 증상이 없고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더라도 카운티 주민 누구나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o all of the things I've been talking about, worrying whether you work in a critical sector, whether you have symptoms or not, moving forward in the city of Los Angeles, you will be able to, whether you have symptoms or not, get tested. I think it's wonderful that this has finally happened because I think that will make people less fearful, and that I think is really important. LA시가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을 카운티 내 모든 무증상 주민으로까지 확대하면서 검사의 일에는 폭주하고 있습니다.
일부 검사소에선 하루 최대 3,000여 건에 달하던 검사 숫자가 3배 가까이 늘어 10,000건 정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한 후 예약 번호와 신분증을 들고 검사소를 방문하면 10분에서 15분 만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인원에 따라 대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립니다. 현재 LA 카운티 내에선 총 35곳의 검사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10여 곳이 시 운영 검사소로 하루 최대 검사 능력은 18,000건에 달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아시안 대상 혐오 범죄가 뉴욕시와 뉴저지주 호보큰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자일 오전 5시경 맨하튼 미드타운을 지나던 4번 전철 차량 안에서 한 남성 용의자가 30대 아시안 남성 승객에게 아시안 혐오 발언을 하고 물리적 위해를 가하다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일에는 뉴저지주 호보큰 클린턴 스트릿에 있는 한 주택에서 아시안을 혐오하는 내용의 낙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버겐필드 타운 정부가 4일부터 버겐 카운티 타운 중 처음으로 무증상 거주민에게도 코로나19 무료 진단 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터런스 팍에 설치된 버겐필드 검사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일 운영되고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저지시티도 4일부터 모든 거주민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지시티 거주민 여부만 확인되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뉴욕시 전철에서 홈리스 남성 2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1일 오후 9시경 맨하튼 168가 C라인 전철 차량 안에서 56세 남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2일 오전에는 브루클린 유티카 애비뉴역 4번 전철 차량 안에서 61세 남성이 의식이 없는 채로 다른 승객들에게 발견됐습니다. NYPD는 두 남성 모두 홈리스로 추정된다며 이 중 한 명은 검사 결과 코로나19 음성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산 팽이버섯에서 또다시 식중독균이 검출돼 최근 2달 사이에 벌써 3번째입니다. 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미국 식품유통업체인 H&C 푸드가 한국에서 수입한 팽이버섯에서 리스테리아균을 발견해 해당 제품을 리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청은 H&C 푸드에 대해 별도 검사 없이 수입 거절이 가능한 수입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팽이버섯의 미국 수출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때때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가끔 구름만 끼고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오후부터 가끔씩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